오늘의 주제는 바로 스마트폰 주변 기기. 그 시장이 무려 2조 원에 육박한다?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 스마트폰 주변 기기, 이젠 정말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걸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스마트폰 주변 기기입니다. 스마트폰 주변 기기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더 편리하도록 도움을 주는 기기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케이스와 액정 필름, 거치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2009년 A사의 스마트폰 도입과 함께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한 액세서리 시장. 이제는 이색 기기들도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주변 기기만 전시하는 전시회도 열리고요. 관련 시장이 무려 2조 원에 가까워졌다는 통계 자료도 있는데요.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소비자들이 액세서리 전반에 걸쳐 필요하다, 가지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ICT 이슈에서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는 주변 기기,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벽면에 붙인다면? 역시 편리하겠죠. 이 케이스는 미세 흡입 방식으로 어디든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바쁜 아침에 거울이나 벽면에 부착해서 뉴스나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하고요. 스마트폰으로 레시피를 검색해서 부엌에 붙여놓고 요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대나 셀카봉을 사용하지도 않고 사진 찍기에도 편리하겠죠. 메르스 사태 이후 공항이나 다중 이용시설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고가의 가격 때문에 소규모 건물에서는 별도의 구입이 힘들었는데요. 그런 문제점을 스마트폰 전용 열화상 카메라가 해결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열화상 영상 및 온도를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요. 사진 촬영과 녹화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물 탐지나 콘센트 및 전자제품 과부하 확인, 건축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 곳에서나 필기를 하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옮겨진다? 가방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이 손등이나 탁자, 무릎 어느 곳에나 필기를 하면 된다는데요. 기존의 스마트펜들은 패드 위에 글자를 적어야지만 옮겨졌었는데 이젠 별도의 패드도 필요 없는 기술까지 개발이 된 거죠. 펜 쪽에 고정 및 레이저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블루투스로 연동된 스마트폰에 바로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필기 기능 이외에도 전화 수신, 발신, 메시지 전송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회의할 때 부장님 몰래 문자 보내기 이럴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복고풍 디자인의 인기는 참 오랫동안 식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타자기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연결해 사용하는 제품이 화제인데요. 얼핏 보면 1930년대에 유행하던 타자기라고 착각할 만큼 동일한 형태와 레이아웃을 지닌 게 특징이고요. 실제로 사용 방식까지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날로그 감성인 저도 참 탐납니다. 손톱을 만지작거리면서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손톱 위에 간편하게 착용해서 사용하는 스마트폰 주변 기기인데요. 이 작은 손톱 모양의 장치에 전력 센서, 배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 칩이 모두 들어있다고 합니다. 손끝으로 긁어서 글자를 쓸 수도 있고 스크롤도 더욱 쉽다고 합니다. 정말 스마트폰 주변 기기가 여기까지 발전했구나 싶은데요. 지금부터 전문가 모시고 스마트폰 주변 기기 시장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훈 IT 칼럼니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뵙겠네요. 예, 다시 한번 뵙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죠. 네네.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뒷얘기가. 없겠죠. 네, 없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지금 스마트폰 주변 기기 시장이 굉장합니다. 현재 어느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이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이 주변 기기 시장도 계속해서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 규모는 이미 오래전에 조 단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한 83%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이용자 숫자도 이제 한 4천만 와. 명에 지금 달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액세서리 시장의 성장은 좀 당연한 그런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그래도 구입하면 2년 정도를 쓰지만 액세서리는 더 빨리 많이 바꾸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시장과 비교해서 이 액세서리 시장은 2배, 3배 더 빨리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 KT 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단말기를 교체하기 전까지 케이스는 평균 2.4회, 그리고 액정 보호 필름은 평균 2.5회 구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휴대전화 평균 교체 기간이 한 16에서 18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소비자들은 매년 2번 가까이 케이스와 액정 보호 필름을 바꾸는 셈입니다. 또 이걸 구입하는 가격도 좀 만만치가 않은데요.
케이스를 교체할 때는 평균 한 22,000 정도를 와. 사용하고 있고요. 액정 이 필름 교체 시는 15,000원 정도의 와. 비용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근데 이 앞에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전부 다 이제 스마트폰 기기들인 거죠, 주변 기기들. 예, 액세서리들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이게 휴대전화 카메라 케이스라고요. 아니, 도대체가 카메라 케이스가 휴대전화가 왜 필요합니까?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네. 정말로 딱 하나의 화각으로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멀리 당겨서 찍을 수도 없고 가까이 있는 걸 밀접하게 찍을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다양한 각도로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다양한 렌즈를 잘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카메라 케이스입니다. 보통 이런 화면을 가지고들 계시잖아요. 그죠? 이거 언제 어디서나 찍어도 이건데.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달게 된다면 이런 화면이 가능한 거죠. 어안 렌즈처럼 훨씬 넓어요. 넓어졌네요.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TV 옆에 요 카메라까지 다 네. 보이고 있는데 요걸 빼면 TV 안쪽까지밖에 안 보이네. 예. 아, 지금 다신 것이 어안 렌즈거든요. 어안 렌즈 같은 경우는 화각이 한 180도 정도가 나오기 네네. 때문에 굉장히 넓은 그 화면을 한꺼번에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렌즈. 이번 렌즈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이에요. 네. 딱 요 화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거 줌이군요. 예, 접사 렌즈이기도 하고요. 네. 엄청 가까이 당겨주네요. 예. 굉장히 우리 PD 얼굴이 보여요. 야, 이거 좋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카메라잖아요. 예. 여기가 카메라인데 여기에 예, 앞에 그 이 렌즈를- 렌즈를 끼울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넓이를 잘 기억하세요. 카메라가 저 하나 딱 잡으면 꽉 차잖아요, 지금. 저 하나 딱 잡으면 꽉 차죠? 이렇게 하면 엄청 멀어지죠? 이러면 셀카를 찍어도 가족 셀카를 다 찍을 수 있겠네. 한번 4-5명이 모여서 찍을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신기합니다. 저 스튜디오에 있는 사진을 한번 이걸로 찍어볼까요? 예, 그럴까요? 여러 가지 제가 그러면 그 렌즈를 바꿔가면서 일반 사진, 뭐 망원 렌즈 사진, 어안 렌즈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런 사진들을 좀 편집할 수 있고 뭐 좀 확인할 수 있는 앱들도 좀 많이 개발이 돼 있나요? 그렇죠. 앱도 여러 가지 앱도 있지만 실제로 이 카메라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전용 앱도 있습니다. 예. 이걸 이용하시면 조금 더 이제 재밌는 사진들 좀 편하게 찍으실 네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 하얀색 케이스 어떻게 보면 휴대폰 충전기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공유기 같기도 한데요. 예. 무엇에 쓰는 물건입니까? 스마트폰을 TV 화면처럼 이제 큰 화면에다가 네. 그 미러링을 해주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러면 휴대전화하고 이거를 연결을 하면은 예. TV 화면으로 제 스마트폰 화면을 볼 수 있다는 예, 거예요?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웹툰이나 뭐 집에서 같이 가족들과 찍은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이나 예. 이런 걸 TV로 해놓고 이거를 보면서 TV를 이렇게 만질 수가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 이거 좋다. 굉장히 편하죠. 간단한 무선 연결로 이제 스마트폰의 컨텐츠를 TV나 프로젝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한번 이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걸로요? 예. 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우선 이 설정 디스플레이 쪽에서 네. 화면 전송 보시면은 바로 이게 화면 전송을 할 수 있는 게 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연결을 눌러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바로 여기 스마트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야, 떴어요. 예. 이 화면 그대로 저쪽에 떴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로로 높여주시면 이제 크게 나오고요. 네네. 여기서 이제 아까 저한테 보내주신 영상을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범인을 잡아야 됩니다. 예, 누가 우리 아들을 분명히 회식 자리에 데려갔었습니다. 집에서 혹시 아이에게 너무 다양한 종류의 것을 설마 먹게 만드신 것은 설마 제가 집에서 휴지를 꽂고 놀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 꼭 제조를 합니다. 제가 저렇게.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그 가정교육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보통 예전에 보면 요만한 사진을 이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막 깨지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그대로 보입니까?
스마트폰 안에 디스플레이에 들어간 데이터랑 같은 거를 한 번 더. 그래서 미러링이거든요. 미러링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예. 네. 같은 화면을 여기도 한번 쏴주고요. 저기도 한번 쏴주고. 네. 이래서 똑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미러링 기계들이 출시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기술, 미러링 기술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될까요? 예, 일단 차와 미러링하는 기술이 연결된다. 이러면 어떨까요? 요즘에 이제 차 안에 인포테인먼트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요.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받은 다음에 이 스마트폰을 받은 정보를 그대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차에서 스마트폰만 딱 연결해서 미러링만 하면 차로 이제 내비게이션도 보고 음악도 듣고 동영상도 듣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자동차뿐만 아니라 학교나 회사 등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 자료 영상 재생 뭐 이런 용도로서 다양하게 이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위 휴대전화 회사 예. 국가 아니겠습니까? 휴대전화에 이 스마트폰의 기능과 능력과 이 매출이라는 게 앞으로 어마어마해지겠네요, 더. 근데 이미 지금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네.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거의 슈퍼컴퓨터급이거든요. 예전에. 하지만 그걸 아직 잘 활용하시는 네네네. 분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네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런 기회에 많이 알으셔가지고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나가 국가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국 거 쓰는데 우리 네. PD는 외국 거 씁니다. 예. 편집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 거 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총, 네. 장난감 총 아닌가요, 이거? 예, 장난감 총입니다. 근데 이 총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데 네. 특징이 스마트폰을 장착을 해서 놀 수 있는 그런 증강현실 게임용 총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여기다 낀다고요? 예 이렇게 해서 아! 예, 딱 끼우시고 이 상태로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야, 씨, 굉장히 신나겠는데요, 이거? 이거 회사에서 점심 내기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책상 위에 숨어 있다가 하하 과장님 하하 이렇게 쓸 수 있겠다. 화면으로 보이니까 하하 과장님. 신납니다. 이거 해보고 싶네요. 예, 회사에서 이러시면은 일단은 권장은 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이렇게 총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총을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를 누르면 It's 2020. 총알 나가는 거 보여요? 총알? 예, 저 밑에 레이더 보시면 레이더 빨간 점이 그 저기 있다! 예, 예. 누가 나 쐈어요. 유리 깨졌어요. 그 좀 뒤에서 저기 뒤에 있잖아요. 어디요? 뒤에 옆에 빨간 점. 여기 빨간 점? 예, 밑에 여기 있다! 예. 이 외계인! 이 외계인 잡았어요. 잡았어요. 외계인 잡았어요. 어딨어? 여기 있다! 어딨어? 여기 있다! 까불고 도망가는 거 봐, 이거. 피하네. 아이고야. 어디 갔어? 잡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세운 기록은 이렇게 게임 오버 550 PTS 스코어드. 재밌네요. 이제 오락실 가서 이거 안 해도 돼. 네.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 배경에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건물에서 예. 아니면 집에서 실제로 이 벽 뒤에 레이더에 만약에 외계인이 나온다 그러면 벽 뒤에 숨어 있다가 예. 이게 보면서 쏘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증강현실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가족간 끊겼던 어떤 소통을 이 모바일 게임이 이어놓았다. 뭐 이런 연구 네. 결과도 있는데요. 모바일 게임을 잘만 활용하면 이제 실이 아니라 충분히 어떤 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아까부터 근데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저희는 사실 IT를 중심으로 다루는 방송이거든요. 근데 일반 전화기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일반 전화기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까지 이렇게 두 대를 동시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핸드셋 전화기입니다. 네, 스마트 기기를 여기 일단 거치를 해놓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좀 훨씬 깔끔한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아날로그 감성과 IT를 엮은 예, 그죠? 감성과 기술의 어떤 콜라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오래 하면은 스마트폰이 뜨거워지거든요. 뜨겁죠, 네. 그래서 이걸로 좀 하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이 이 화면에 묻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군요. 요즘이 바로
이 지름신이 강림할 때가 아닌가. 예. 이 안 그래도 아날로그 감성은 남아 있는데, 예. 근데 또 신기술이 또 도입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면 자꾸 지름신께서 이게 내려오시거든요. 그렇죠. 지름신은 언제 네.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제가 지난번에 배웠거든요. 예. 밤 11시, 낮 11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전 11시와 밤 11시가 지름신이 가장 크게 강림을 합니다. 특히나 밤 11시쯤에는요. 예, 지나가는 안테나만 잡아도 접신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자, 또 이외의 스마트폰 주변기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VCR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레디 액션? 영화 찍고 있는 거 뭡니까? 이거? 예,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찍는 시대란 건 다들 아시잖아요. 네. 스마트폰만 갖춰져 있으면 바로 촬영이 가능하고요. 또 흔들림을 최소화해주는 그런 주변기가 있습니다. 거치대가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쓸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외에 또 어떤 주변기기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삼각대와 셀카봉으로 지미집이나 다양한 카메라 각도 효과를 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태양의 위치를 알려준 앱부터 컴퓨터 그래픽을 넣을 수 있는 앱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죠? 설마 프린트기? 예, 맞습니다. 급한 문서를 출력하려고 인쇄 전문점을 찾아서 뛰어다닌 적 한 번쯤은 좀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주변 기기의 발달로 그런 걱정을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서 작업을 하다가 가방에서 프린터를 가볍게 꺼내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사진을 출력한 기기나 휴대용 칠판까지 주변 기기로 이미 등장을 했는데요. 앞으로 더 다양한 기기가 나오면 1인 이동형 오피스를 흔히 보실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 이건 또 어떤 주변기기인가요? 스마트폰의 음악 리듬에 맞춰서 자극을 주는 저주파 자극기입니다. 이 자극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서 재생되는 음악에 맞춰서 패턴이 변하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 이젠 주변기기가 헬스케어까지 해주는군요. 그렇죠. 이외에도 이제 잠을 잘 때 이갈이를 하는지 담당 의사에게 알려주는 그런 주변 기기도 있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겠죠?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오늘 다양한 주변기기와 활용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스마트폰 주변기기 시장, 앞으로는 당연히 많이 발전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더 많이 발전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한 1조 정도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앞으로 한 2조 정도까지 네. 발전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라면 시장 규모가 한 2조 정도가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라면을 사듯이 그만큼 아. 스마트 액세서리를 많이 사는 그런 시장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네. 또 이거 그만큼 많은 액세서리 속에서 자신이 꼭 필요한 액세서리를 골라서 좀 현명하게 활용하는 그런 좀 정성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들의 주머니가 자꾸 가벼워지는 거 이건 좀 많이 걱정이 좀 되는데요. 뭐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삶이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안전해지니까요. IT의 기술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행복한데 걱정이 되는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오늘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스마트폰 주변 기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는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진단 기술이었습니다. 진단을 도와주는 스마트폰 주변 기기가 다양한 생체 정보를 측정해주면 그래서 전화가 갑자기 와서 받았더니 저 허준 씨 요새 기침 많이 하시죠? 예, 스마트폰 주변 기기에서 다 검색이 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병원 한번 오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매일매일 체크가 가능한 거잖아요.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ICT 이슈,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살 깨물어. 뭐하는 거야?